축제랄 프로젝트 2교시. 네. 1교시보다 긴장이 많이 풀어지신 것 같은데. 2교시는 이제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만은 포항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포항이라는 팀이 조금 신기한 게 2025년까지 4년 연속 파이널 A에 지금 이제 녹화 시점에는 또 남아왔거든요. 포항이 우승할 전력이냐고 하면은 항상 뭔가 이 물음표가 달렸지만 뭔가 파이널 B로 내려간 적은 진짜 오랫동안 없었고, 박태 감독님이 오시면서 조금 더 단단해졌고, 이번 시즌 포항이 계속해서 좋은 면모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가 이제 화제가 많이 됐는데, 포항이 이제 경합 수치가 어쨌든 지상경합, 공중경합 모두 리그 1위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또 이제 비프로의 시선, 축제랄의 시선으로 보니까 딱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또 잡혔거든요. 그게 바로 경합입니다. 경합이라는 거는 저희가 축구 용어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고, 어떠한 단어인지 축구에서 규정을 하는 상황을 많이 못 봤거든요. 경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프로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경합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느끼고 생각하기에는 공을 가진 선수가 상대 선수랑 이제 뭐 다툰다든지, 아니 상대 선수의 도전을 이겨낸다든지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합은 편한 상황에서 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황 자체가 어려운 상황, 그게 이제 기반이 돼야지만 경합의 조건에 들어가는 거고, 그냥 그 상황만 충족이 되면 되나요? 그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게 있냐라고 네.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패스를 받는 상황이 돼야 돼요.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와의 뭐 제공권 다툼이 됐든 자리 싸움이 됐든 이런 충돌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그게 첫 번째로 경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컨 볼 싸움이라고도 많이 하죠. 루즈볼을 소유하기 위한 혹은 뭐 루즈볼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뭐 속도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은 우리는 또 이제 경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그게 있어요. 사실 지상경합이라는 단어가 있고 공중볼 경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공중볼은 무조건 헤더만, 지상은 무조건 발만, 이렇게 봐야 되나요? 공의 높이를 어깨 높이 기준으로 해서 어깨 높이보다 위였으면은 공중볼이다, 이제 아래였으면은 이제 뭐 지상경합이다로 분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상황이나 의도를 가지고 보자면은 제공권 싸움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면은 저희는 이제 공중볼 경합으로 분류를 하고, 아니면 뭐 자리 싸움을 한다든지 서로 힘을 교환하고 있는 대치된 상황이었다 하면은 주로 이제 지상 경합을 쓰고 있죠. 왜냐, 공의 높이가 애매한 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의도나 상황을 가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저는 조금 특이했던 거, 일단 3명의 선수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전민광, 전체 수비수 중에 경합 포항 1황, 그 다음에 조르지와 이호재, 이 2명의 선수도 뽑아야 되는데, 저는 좀 특이했던 게 두 선수가 지상경합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지상경합이 이 선수들이 할 게 있었나? 그거를 한번 저희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포항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이제 연계가 됐는지 한번 볼 텐데, 지금 이호재가 버텨냈죠? 이 장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 장면은 이제 이호재 선수가 공을 받기 전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전민강이 또 클리어링 한 거예요.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와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깨 높이 아래에서 아래. 이루어진 지상경합에 들어가는 부분. 이호재 선수가 이 지상경합이 상당히 좋은 게, 상대 수비, 특히 센터백을 완전히 묶은 다음에 본인이 등져서 홀드업 된 다음에 바로 내어주는 이 지상경합 수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두 번째 장면, 이호재 선수가 스로잉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볼을 뺏겼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경합 실패인가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스로잉을 받을 때는, 받는 상황에서는 이제 지상경합이 발생했거든요. 공이 무릎에 닿았으니까. 지상경합과 동시에 그 공이 떠버리면서 두 선수가 공중볼에 대해서 경합을 하게 된 상황이죠. 지상경합은 이겼는데 이후의 상황에서 공중볼 경합에서는 진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포항이 사이드라인에서 공격 지역에서의 스로잉을 할 때 항상 찾는 선수가 이 두 선수예요. 이호재하고 조르지. 이호재의 지상경합의 승리의 주된 포인트는 스로잉 상황. 이거 완전히 지상경합이죠 그러면? 그렇죠. 요것도 대표적인 이호재의 지상경합. 지금도 자, 기성용이 사이드에서 박승욱이 볼 잡고 조르지 밀고 들어가는 것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박승욱 패스했을 때 받고, 이거는 어떻게 보나요?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있었죠. 네. 패스 받는 상황, 루즈볼 상황이에요. 네. 근데 패스 받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패스를 받은 이후에요. 패스를 받은 과정이 아니라 패스를 받은 이후에 생긴 신체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경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패스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이 붙었다는 거구나.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이 수비 행위를 상대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도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태클 성공이라는 지표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수비수한테 태클 실패라는 지표가 들어가고 공격수한테는 어떤 지표도 사실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패스 아니고 수비가 이호재의 공을 소유를 잃게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상황 있죠. 우리가 경합이 들어가는 루즈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호재가 이겨내고 패스를 했다로 봤는데, 두 번째는 상대의 도전이 성공이 된 거죠. 그러면 상대의 수비 지표가 들어가고 그 루즈볼 상황에서 조르지가 이겨냈다. 이제 루즈볼에 관련된 지상 경합 지표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조르지는 루즈볼 경합에 대한 수치가 제가 볼 때 꽤 높은 것 같아요. 전민광부터 빌드업이 시작되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그러면 뭘로 봐야 되나요? 지상 경합인가요? 공중볼 경합인가요? 우리가 높이가 애매하다 했으면은 상황을 봐야 된다 했죠. 네. 근데 이 패스 자체가 너네 둘이 제공권 싸움을 해 느낌보다는 공간을 보고 이제 자리 싸움을 붙여주는 이건 명확한 자리 싸움이니까. 그쵸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상 경합으로 볼 수 있죠. 조르지가 지금 여기서 버텨줬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완벽한 지상 경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와의 접촉, 힘싸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 지상 경합 승리 그리고 패스인가요? 네, 지상 경합 이후에 그 다음 터치에 패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합 입력하고 또 나중에 패스도 따로 네.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잠깐 이거는 일단 공이 넘어올 때 여기서 한번 튕겨서 넘어올 때 받기 전에 받는 순간 도전이 있었네. 그러면 이거는 공중볼 경합 성공. 지금 이제 나오는 장면들은 저희가 조르지 이호재를 다뤘는데 마지막 앞서 말씀드린 1황 전민광입니다. 전민광 선수가 이 공중볼 경합이 일단 토탈로 봤을 때는 사박 선수가 1위고 2위가 전민광이고 그 다음에 수비수는 K리그 모든 선수 다 포함해서 전민광이 1위입니다. 그거 중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와 전민광 선수가 두 명이랑 떠가지고 이걸 공중볼 그러면 저 여기서 궁금한 거 두 선수에게 모두 실패가 가나요? 이런 경우에는 서울 선수에게는 어쨌든 경합에 한 명만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공이랑 가까운 선수에게 경합 실패가 됩니다. 그러면 경합 성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터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제가 동건님이랑 공중볼을 떴는데 소유권이 우리한테 왔어요. 충분히 난 몸을 밀어서 경합을 했어. 근데 동건님 머리 맞고 우리 볼로 들어왔어요. 그럼 전 경합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쵸.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경합으로 성공 지표가 남으려면. 이 장면을 했던 건 두 명과 경합을 떴는데 이기는 걸 보고 역시 경합 1왕이다. 그리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이거는 패스일까요? 크로스일까요? 패스일 것 같아요. 떨궈준다라는 게 크로스 올린 선수의 의도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이거는 사실 크로스에 가깝긴 합니다. 받는 선수가 떨궈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크로스 올린 선수가 공격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올려준 행위. 그러면 지금 이 선수가 킥을 해서 조영욱이 앞쪽으로 떨구면서 슈팅을 가져가는 바로 공격 전개가 되기 위함을 만드는 의도여도 크로스가 돼요? 그쵸. 무조건 그 크로스를 받으면서 원터치로 처리해야만 크로스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전민가 선수는 또 여기서 공중볼 경합을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 보니까 어떤 게 지상 경합인지, 어떤 게 또 공중볼 경합인지, 어떤 것도 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조르지, 이호재, 전민광까지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경합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분석을 할 때 네. 경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유심히 보긴 하지만 어떤 특정 팀에 어떤 선수가 경합이 많은지까지는 잘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경합을 보면서 포항의 공격적인 스타일 같은 거를 좀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표로 조금 축구를 보면 수비 지표에 발생되지 않는 것들은 또 그만큼 우리 팀의 라인이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는지도 유추를 할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 분석이 기초가 돼야 이제 전술 분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데이터를 많이 보다 보면은 좀 이 팀의 전술적인 특성, 색깔 같은 것도 이제 파악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최근에는 전술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전술 분석을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전술 분석이라는 이제 것도 생기고 있는데 확실히 그 아주 밑단계죠.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로우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지표들이 이제 K리그 그라운드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좀 오늘 봤고, 다음에는 또 다른 지표를 또 가지고 와서 저희가 다른 K리그 팀들 이야기를 하면서 지표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